오늘은 학폭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굴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학폭 이의제기라고 치시면 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 단어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제도의 특성을 잘 파악하신 후에 우리 아이에게 더 필요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둘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의 경우 주재하는 곳이 교육청사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꼭 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결정 집행에 영향을 자동적으로 주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내려진 처분이 이행되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따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학생 또는 부모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청구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에서 답변서가 오고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구술심리, 즉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1회 정도 기일을 잡고 주장이나 변론을 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일이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행정소송보다는 훨씬 간략하고 빨라서 보통 3,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행정심판은 기존의 징계처분 사안들과 비교하여 해당 사안의 처분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지진 않습니다. 즉,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는 사안보다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분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억울하다라는 사안이 행정심판을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걸어본 다음에 실패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되고 학생층이 원고, 교육장층이 피고가 됩니다. 주로 아이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것을 청구 취지로 하게 됩니다. 실제 재판 절차와 똑같이 진행되죠. 왜냐하면 당연히 재판이니까요. 당사자들이 기일에 출석해서 많게는 4, 5회까지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기간 동안 길게 걸려서 최소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립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너무 과한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법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문제의 처분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학폭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통계가 따로 없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그 인용률이 22%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날리고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겠죠.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항소나 선고 인용률에 비하면 오히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시기를 권해드립니다.